다음 달 말 예정이던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등 봉축 행사의 전체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건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불교계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봉축 행사 연기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의료진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불교 혁신운동을 펼쳤던 용성 스님이 원적에 든 지 80주기를 맞았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앞장섰던 용성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사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부자 가정을 위해 광주의 도심 사찰 증심사와 자비신행회가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4월 말 예정이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등 봉축 행사의 전체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불교계 최대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행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연등회는 오는 5월 23일로,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5월 30일에 봉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을 부득이하게 윤 4월인 5월로 변경하여 행사를 치를 것을 고심 끝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축 일정 연기와 함께 전국 사찰 15,000여 곳에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 달 기도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선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발언하게 됩니다. 원행 스님은 국민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염원하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정부 당국의 관계자 여러분, 모두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은 날에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이 오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정부는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은 불교계 사상 초유의 봉축 일정 연기 결단을 종교계의 모범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교계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한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저는 국민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계 안팎에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불교가 국민 종교란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한국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것은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불교계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불교의 동체 대비 자리이타의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경윤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극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스님과 불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봉축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누가 쏘았는지를 논하는 데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독 묻은 화살을 맞아 곧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대중법회와 행사들을 전면 중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각 사찰들은 대중살림을 해야 하는 스님들을 위해 소독을 강화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에 조속한 수습과 국민들의 건강과 마음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 정진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문 폐쇄와 법회 중단으로 사찰 재정이 큰 타격을 입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피해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을 돕는 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긴급 모금에 나섰고 BBS 불교방송도 특별모금 생방송을 통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계가 이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선제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까지 연기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적인 종교의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앞장서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불교계의 모습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한국 불교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불제자들이 이 시대의 만파식적이 되고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목탁과 법고를 치고 범종을 올리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법회와 각종 불교 행사들이 차질을 빚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수익 감소 등으로 사찰 재정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어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재난 긴급 생활비를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등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액은 가구별로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50만 원이며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가용예산 3,271억 원을 투입해 117만 7천 가구를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불교계의 코로나19 성금 모연에 동참했습니다.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을 금일봉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회 정각회의 정성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라는 대란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스님들도 모시고 해서 전국을 한번 돌겠습니다. 예, 이 불자 뭐 여야 관계없이 불자 회원들 중에 이번 정치 출마하시는 분들에서 가서 격려를 하고. 강창일 회장은 별도의 모금 없이 국회 직원 불자들 위주로 동참했다며 4.15 총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불자 의원들이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책무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회는 대통령 탄핵과 사법개혁 법안 등 대형 이슈를 처리했지만 법안 처리 수준은 역대 최악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는데요.
오는 4.15 총선은 300명의 선량을 뽑아 일하는 국회 모습을 되찾는 의미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추경이 통과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5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총선이 끝난 뒤라 다수의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상생과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쟁이 반복되면서 입법 활동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법안 처리율은 32%로 최악으로 평가되던 19대 국회의 4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는 19대 국회가 183일 동안 열었지만 20대 국회는 150일에 그쳤습니다. 개량화된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친 건 분명합니다. 국회가 이 품격 있는 대화 타협보다는 각 진영 간의 극한 대결의 장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법 등 개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 선거법 개정은 사실 상당히 결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도 있었었는데 가령 공수처 설치 같은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점철돼 버렸던 이 선거법 개정의 유명무실,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지적을 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20대 국회 내내 계속된 여야의 끊임없는 대치는 정각회 활동의 침체로도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정각회 회장을 지낸 정가변, 강창일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상당수 불자 의원들의 낙천으로 정각회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또 21대 국회에 들어오는 이제 의원들이 얼마나 또 이제 신규로 정각회 회원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불자 국회 후보들이 되게 지금 적어서 이 종교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자유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자 의원들이 너무 적어질까 지금 염려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은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가려져 있지만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을 넘어 오는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건 정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치러질 4.15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과 정치 혐오증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의 강제 수용을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제3소위원회를 열어 참나선원 주지 성범스님 외 7,060명이 신청한 도시계획 시설 내 종교시설 재척 요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서울시와 관악구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참나선원의 강제 수용 논란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청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부족해진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참나선원을 보상 수용 토지에 강제 편입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불교 혁신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선지식 용성 스님이 원적에 든 지 어제로 80년이 됐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앞장섰던 용성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사상은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신이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한 스님 가운데 한 명인 백용성 대종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불교 혁신운동을 이끈 성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 역사와 한국 불교계에 미친 영향에 비해 생애와 업적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덜 알려져 왔습니다. 대각교를 이제 창설했는데 그때에 우리 어머님이 차로 모셔와가지고 용성 조사님께 동원 조사님께 바쳤거든요. 다 없어져버리고. 그래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원 조사님 보관해 있다가 세상 떠나면서 도움 이거 네가 해라. 1964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한 용성 스님은 일찍이 16살의 해인사에서 출가해 23살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일제에 맞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임재종 운동을 전개했고 서울 대각사를 지어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자는 대각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했습니다. 또 용성 스님도 여기서 또 독립운동을 하고 또 3년 역회를 통해 가지고 역경사업을 여기서 하셨던 그런 도량이 이제 대각사입니다. 3.1운동 때에는 만해 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한 스님은 추록한 뒤 한자로 된 금강경을 누구나 쉽게 읽으며 새길 수 있도록 한글 번역했고 참불가를 제작하는 등 대중포교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 외색으로 물든 불교의 계율을 바로잡는 데도 전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장보다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 일깨운 상태에서 모든 대중을 몰고 가는 또는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스승이 아니신가 하는. 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제로 꼭 80년이 지났습니다. 문도회는 올해 용성 스님의 추모 달해제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는 대신 다음 달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 세미나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불교 정화에 앞장선 용성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은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 정신이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발심정진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비구니계 포살본이 한글로 편역 출간됐습니다. 수원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계율을 총정리한 비구니계 포살본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령사의 비구니계 포살본은 한문을 모두 한글로 번역해 가로쓰기로 표기하고 율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도 현대어로 풀이해 수록하는 등 수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4급 구족계 수계 대상 비구니 스님과 3급 법계 살림에 참여하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책을 법공양할 예정이라며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계 포살본을 소지해 청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끼니 걱정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부자 가정을 위해 광주의 도심사찰 증심사와 자비신행회가 광주 동구청과 함께 밑반찬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념으로 들어갈 풋고추를 송송 썰어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쪽에선 얼큰한 닭볶음탕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제육볶음은 양념이 고루 스미도록 잘 섞어줍니다. 반찬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나와서 정성껏 마련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장조림과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용기에 담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소중한 밑반찬입니다. 봉사자들은 얇고 동그랗게 빚은 도우 위에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바릅니다. 곧이어 소고기와 양파, 피망, 양송이 버섯 등 각종 토핑을 듬뿍 올리고 치즈도 골고루 얹어 오븐에 구워냅니다. 이렇게 만든 불고기 수제 피자는 모두 이름판. 웬만한 피자 전문점 못지않은
고품질의 피자가 눈길을 끕니다.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과 피자는 광주 동구 지역 한부모 부자 가정 7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불교는 자비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함께 돕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지금 해체되거나 파괴되거나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한부모 가정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동들이 꿈과 희망이 좌절되지 않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벅찬 미래의 자신감을 주는데 오늘의 이 자원봉사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네는 정성어린 밑반찬과 간식. 코로나19로 한껏 움츠러든 한부모 가정에 잊지 못할 선물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예술의 전당 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보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상실한 국민을 위해 싸곤 스크린 공연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어학자이자 민속학자로서 전통 연희를 꾸준히 연구해 성과를 축적한 전경욱 고려대 교수가 우리나라 전통 연희 역사를 한 권에 응축한 한국 전통 연희사를 펴냈습니다. 연구자 30여 명과 함께 전통 연희 관련 표제어 2,535개를 풀이한 한국 전통 연희 사전에 이은 성과물입니다. 삼국시대에 축조한 인천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계양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불교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회 등 봉축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연등회 등 봉축 행사 연기는 자리이타 정신의 바탕을 둔 한국 불교의 결단입니다.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 기도는 이를 대내외 알리는 법석이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